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포항시도 포항형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내려갔지만 여전히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포항시도 포항형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춘 조치이기도 합니다. 우선 18일 이후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재개된 가운데 병원 내 비접촉 면회 실시,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는 해제하지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행사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시설 중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유흥주점, 뷔페 등 11종 고위험 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적용됩니다. 이외 일반 음식점, 영화관과 같은 13종의 다중이용 시설에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를 권고합니다. 또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하며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합니다. 어린이집은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을 재개하고 기업 등에는 유연, 재택근무의 활성화를 권장합니다. 포항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중에도 시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기준 완화를 요청하며 지진 피해 극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13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원단이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위원회는 지진피해구제 접수처 현장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전반적인 피해구제 접수 상황을 살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장량동 접수처를 우선 방문해 담당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지진 피해 접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구제심의위 소위원장단과 면담을 가지고 피해 주민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침체된 포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심의 시 포항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지진으로 인한 피해 구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은 내년 8월 31일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점 접수처 등 34개 접수처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포항시의회는 14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안건을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은 1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을 심사했으며 19일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6건입니다. 14일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숙희 의원이 축산산업과 축사 불법 증축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김성조 의원이 포항시립 화장장의 365일 운영을 제안하고 김정숙 의원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 증설 문제에 대해 매립장 안정화 방안 모색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배상신 의원은 국비 및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하는 동시에 국가 중점 사업에 맞춘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 위원회별 간담회에서는 포항형 뉴딜 추진,
문화시설 재계약,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용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포항시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 재개관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시립미술관은 시간당 입장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며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시립도서관은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열람좌석을 50%만 개방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포항시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착수를 앞둔 민간 공동주택 시공사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간담회에서 시공사 대표 등에게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증대와 인력 고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대형 건설업체와 우수한 지역업체 및 인력이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포항 흥해향교 입합나무 군락지가 경상북도 기념물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흥해향교 입합나무 군락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민속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관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항 흥해향교 입합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15일 포항시는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함께 KF94 마스크 4만 5천 장을 철강공단 기업체 근로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마스크는 포항시에서 2만 5천 장, 포항철강관리공단에서 2만 장을 공동으로 구입했습니다. 한편 시는 젊은 층 근로자의 감염병 확진이 기업체의 생산 피해는 물론 집단 감염으로 연결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는 17일 과학자와의 만남 프로그램 사이언스 인 시티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이언스 인 시티홀 행사는 지역민들의 과학적 소양 함양 및 과학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온라인 강연 형태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술에 대한 강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8일 순천에서 열린 제7회 전국생활문화축제 폐막식에서 차기 축제 개최지인 포항시가 축제 개최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지난 5월 포항시는 2021년 제8회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내년 9월 중 송림 테마거리 일대에서 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에서는 전국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공유하고 포항만의 생활문화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포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난달 18일부터 포항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인데요. 11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F94 일회용 마스크, 천 마스크 모두 허용되지만 밸브형 또는 망사형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또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모두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와 타인 모두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꼼꼼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